안녕하십니까. 월천대학당의 당주 김성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물상론에 대한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물상론 대세입니다. 자, 근데 물상이 왜 대세일까? 이 대세의 물상론을 아시려면요, 일단 명량이라는 것이 왜 탄생을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실관이나 내용이나 강의 내용이 더 궁금하지 이런 이론적인 거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통성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명리학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 개념부터 잡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공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원래 중국에서는요, 기울림 함수라고 해가지고 태을수, 천문을 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기문론과 병법과 지리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김이라는 것은 인간사,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이 기울림 함수가 중국의 최대의 공부였어요. 이거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갈공명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자방을 말하는 장량이라든지 또 그 외로 가면 강태공으로 흘러가죠. 근데 이런 분들이 기울림 함수를 다 공부를 하셨지만 그러한 방식이 제왕학이라는 틀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런데 명리학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지. 명리학들 공부들 하시죠. 명리학 공부 많이 하셔갖고 혹시 나라 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명리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축구 경기 결과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관점이 틀립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포커스, 개인의 운명, 한 개인의 생장, 소멸,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 다음에 장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포커스지, 어떤 것이 구군이라든지, 게임 결과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명리학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명리학이라는 거는요, 당나라 때 이어중이라는 분이 이때 이 명리학의 철학적인 체계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사주팔자라는 거, 그거 명리학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은종과 유김, 전부 연월일시라는 네 글자를 통해서 시간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점이라고 하죠. 12시즌, 그 시즌에 맞는 전법이었죠. 태울스는 전 잘 모르니까 태울스는 일단 빼고 김은능갑이나 유김은 공부를 해봤지만은 시간점, 시즌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작을 했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인의 철학적인 운명으로 흘러갔느냐? 그러려면은 불교의 전례, 인도에서부터 전례된 불교, 그다음 인도에서부터 전례된 점성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중국 문화에 굉장한 포커스를 줬다는 거죠. 파급 효과를. 그게 무슨 얘기냐? 불교는 왕조나 이런 게 아니죠. 개인이 견성을 한다, 성불을 한다. 나 하나라도 100 정도 칼을 놓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을 하듯이 나 개인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인 수양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점성술도 역시 마찬가지. 한 인간이 태어나갖고 그 인간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해서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개인의 운명이 포커스가 된 거였죠. 근데 기울림 함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소위 중국의 식자통을 봤을 때, 개인의 운명이 포커스를 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명리학입니다. 그거를 이어주기란 분이 녹명신, 3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녹공, 그 다음에 수명,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불구나 이런 신체에 관한 녹명신 3명 통해를 통해 갖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명리학의 시초였고요. 이때만 해도 당시 유행일 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당나라 때 문벌기조 시대였습니다. 당나라 때 우리가 당송 8대가 얘기하듯이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문벌기족들 굉장한 득세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당나라가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문 위주로, 띠 위주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운명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가문 위주,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출세하고 성공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 가문에 아무개가 출세를 해서 가문을 빛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였다면은 당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합한 게 송나라고요. 자, 근데 보통 이 5대 10국이라는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민족 가슴 아픈 거 6.25 같은 거, 예, 3년이죠. 그것만 해도 우리 가슴이 아팠는데 5대 10국의 그 혼란 시기는요, 자그마치 60년, 한 세기 태어나갖고 환갑이 지난 60년 동안 전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문 위주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문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라가 망했는데 가문이 뭔 소용이 있어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얼마만큼 잘나고 똑똑하느냐, 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서자평이라는 분이 이분이 봤을 때,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이 명리학의 그 이어중의 그 농명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아, 이거는 혼란기가 아니라 안정기 때라면 혼란기 때는 보는 방법이 틀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일간론입니다. 가문이나 띠 위주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일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간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일간론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현대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대 송초의 그 서자평의 방식과 그 다음 당나라 때 이어지는 방식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 룰도 바뀌듯이 그런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이게 본론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때의 명리학에 대해서.